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일본 부동산이 순식간에 붕괴된 이유 아시나요? 바로 하락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차주들한테 추가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시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초급매로 이어지며 단기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붕괴됐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버블 정점기 시기에 LTV를 80% 이상 과도한 대출을 해주면서 단기 계약 형태의 변동금리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적게 해주고요, 20년 이상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부채까지 말이 나오고 있죠. 일단 가계부채만 보면요,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신용을 보유하고 있어요. GDP 대비 105% 수준이죠.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까지 막대한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이 공개된 105%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이거 폭탄 돌리기 수준이다,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끝일까요? 저희가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되는 숨겨진 부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먼저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요, 이거 한 8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얘는요, 전세 가격이 낮아질 때 집주인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만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역전세는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숨겨진 부채. 바로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무려 665조 원 규모인데요. 이것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62%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적게 알려져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와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앞서 대한민국의 부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시기에는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즉, 대출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개인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자, 개인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보유한 지 3개월이 지난 아파트에 KB 시세 기준 95%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예전에 뭐 보험사나 카드사, 캐피탈 이런 데서 이런 아파트 담보대출 LTV 90%까지 해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라요. DSR이나 LTV 규제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자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현재 기업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액은요, 한 2억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277만 명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모든 개인 사업자 대출이 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사기 위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의심될 만한 다중채무자를 봤더니 평균 5억 8천만 원에 전체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을 활용할까요? 야, 집 사고 싶으면 그냥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유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대출이 안 되는, LTV가 제로로 잡히면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내 집 잘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추가로 집 사고 싶어요. 그때 은행에선 생활안정자금으로 굉장히 적게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갭 투자한 사람이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투자할 때 이런 개인 사업자 담보 대출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나 재건축 투자자 같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은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런 개인 사업자 담보 대출을 많이 썼다는 거죠. 자,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저축은행에서만 12.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문제는 LTV 평균 LTV가요 75%예요. 전체 대출 중 절반 가까이가 LTV 80%를 초과한다는 부분이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8억 대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200조가 넘는 상호금융과 보험사, 카드 대출까지 자영업자 대출을 모두 합쳐버리면 281조 원 규모, 이 중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LTV가 최대한 높게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위험한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애초부터 이 금융권이라서 높은 금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6% 전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6%인데 내년 되면 7%에서 8%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80%를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7%, 8%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변동금리 때문에 위험한 거는 모든 부동산 대출이 다 똑같아요. 특히 위험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업자 담보대출은요, 만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식은요, 만기가 3년 이하고요. 원리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상품은 5년 이하가 보편적이에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5억 원 아파트를 80% 대출로 마련했다 보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12억 원이죠. 자, 3년이 지났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17억까지 올라갔다가 12억 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만기 시점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바뀌죠? 12억 원의 80% 8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는요, 2020년 이후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0년 이후에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도 동시에 다가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예상한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사업자 담보대출 아파트의 투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파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금리는 둘째치고 만기 시점에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후순위 대출 차주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후순위 대출이 뭔가요? 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 후순위로 시세의 30% 전후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나머지 본인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아파트 시세의 80%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을 마련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전세가 구하기 힘들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런 매물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전세 가격 하락하는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누가 대출 낀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역전세라는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멀쩡한 전세 매물도, 대출 안 껴있는 전세 매물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데 솔직히 못 구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펼쳐진더라 결국에는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집값은 집주인이 못 버티고 파는 상황에서 폭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지 않는 건 똑같지만 지금 집주인이 얼마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싸게 파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버티고 파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요, 이런 상황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역전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전세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생기는데, 입주 물량은 일반적으로 겨울방학 때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금리는 정말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입주 물량 증가 시기와 그 높은 금리가
맞물리게 되더라. 그래서 오래 집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의 만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거 아직 언론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기가 다가올 때 대출을 그보다 추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차주는요, 주택을 급하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침체를 부르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한테 이 영상 보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